자, 세상을 바꾸는 시간 V 세종대회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세종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또한 세종 FM 98.9MHz에서 영상 촬영과 제작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V는 나로 시작을 해서 우리로 끝나는 자원봉사 이야기,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원봉사 우수 사례 강연의 장을 의미합니다. 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총 9명의 발표자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께는 지금처럼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힘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수목원 전문봉사단 전규민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봉사는 결국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전규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30년, 세종에서 생활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늘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씨앗이 되어 2009년 겨울 지인들과 함께 2만 원을 모아 조용히 작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생활비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봉사활동은 점점 제 삶을 바꾸는 따뜻한 파동이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첫 번째 이야기는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40대 남자분이었는데요. 그 병으로 인해서 가족도 친구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그 술이 유일한 그 사람의 안식처였고 마지막 치료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먹먹했습니다. 그 외에 외로움이 너무나도 깊었고, 외로움 속에 사람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젊은 시절 무용가였던 독거 어르신입니다.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분이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분들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맞아서 고마워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봉사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이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도 저는 자율방범 활동, 사랑의 열매 봉사활동, 세종수목원에서는 전문 봉사요원 활동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기회가 닿는 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기에 바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의 웃음과 봉사활동에서 얻는 위로는 제게 더 큰 에너지를 줍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원장님, 그렇게까지 봉사활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봉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수백억, 수십억을 기부해야 하는 것도 매일같이 헌신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손길, 그게 바로 봉사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이면 우리 사이는 분명
더 따뜻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믿음을 그리고 그 따뜻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2번입니다. 삼성전기 사내봉사팀 DIY 봉사팀 박서영님,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염동면 삼성전기에서 사내봉사팀 DIY 활동을 하고 있는 박서영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꽃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장미, 코스모스. 어릴 적 외가에 갈 때마다 저를 보며 우리 인꽃 왔구나 하며 반기는 할머니께 인꽃이 뭐냐는 저의 물음에 뭐기 뭐야,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 아기 사랑꽃이지 라는 할머니 말씀이 제 마음속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4명의 인꽃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봉사팀과 4년 동안 함께한 발달장애 아동들입니다. 저희가 봉사팀을 만들게 된 건 2022년 회사에서 운영한 1000원의 행복이라는 키오스크 모금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여러 사연들 중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정서 불안 장애까지 겪는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들기를 좋아했던 저는 만들기를 하면서 느꼈던 성취감과 안정감을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취미가 비슷한 동료와 봉사팀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IY는 말 그대로 손으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무한한 성취감을 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특성상 회복 탄력성이 다른 아이들보다 현저히 약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러 명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한 아이의 대상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하고도 집중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 탄력성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1년 동안 한 아이에게 재능이나 강점을 발견해주고 어느 정도 회복 탄력성이 생기면 다른 아동으로 옮겨서 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4년 동안 4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4명의 아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이 있는데요. 소위 ADHD라고 부르는 주의력 결핍과 가인 행동 장애가 아주 심했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령이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고 ADHD 증상이 심해 또래 친구와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첫 수업 때 단 5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돌발 행동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아이가 아닌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포기를 생각하던 중에 할머니께서 선생님들이 오니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본인도 너무 기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면서 연신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편한 봉사만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힘든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시작한 거였는데 그렇게 처음 봉사팀을 만들게 된 계기가 떠올라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눈을 맞추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헤어질 땐 서로 안아주는 활동적인 스킨십 위주로 봉사를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된 후엔 아이가 좋아하는 클레이 질감을 가지고 첫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한 후 단 5분도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에서 2시간 만들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봉사 새내기 했던 저희가 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난 4명의 발달장애 아이들은 모두 편부모, 조부모, 슬하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들의 입장에선 발달장애 아동을 돌볼 여력이 없어 이런 아이의 케어를 포기하게 되고, 또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더욱더 떨어져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역에서 저희 같은 봉사팀이 많이 생기고 활동하게 된다면 이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꽃밭에 예쁜 인꽃들이 가득 찰 그날까지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3번입니다. 다정동 자율방범대 김복자님. 내 이름 석자로 다시 서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복자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에 대한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생 사는 게 바쁘다는 말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장사하며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멈춰서 있었고 마을 게시판에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율방범대원 모집. 처음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나는 누구였지라는 답을 물음표에 할 수 없었던 헛헛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나선 발걸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난 현장을 정리하던 밤 어머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던 운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한마디가 제게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더라고요. 그 뒤로 봉사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뿐 아니라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며 이걸 드신 어르신께서 맛있게 드시고 힘내셨으면 그 생각에 제 마음도 먼저 따뜻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남을 돕는 일 같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위로받고 웃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김복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몸은 비록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고 가족들도 이제는 우리 엄마 멋있다며 저를 응원해 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숫자일 뿐인 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작은 손길의 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고번호 4번입니다. 세종장애인 보호작업장 강명철님. 그 사람과 나 사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시간.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35년 동안 공직에 몸담고 지금은 자원봉사자로 지내는 강명철입니다. 자원봉사를 제가 시작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내 편리대로 하는 봉사가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조건 없이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을 들이는 그 봉사인데 내가 부족해서 오히려 불편함이나 위화감을 조성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에 올해 집 근처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를 주로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아마는 단순 조립이나 또 칫솔 포장 같은 작업을 해서 소중한 급여를 받는 곳이죠. 그래서 매주 3번 오전에 시간을 할애하면 연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상대로 낯설었습니다. 아침 9시쯤 작업장에 가면
직원분들과 장애인 근로자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은 저는 그저 멀뚱하거나 무관심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굳이 부담을 드리면서 말을 걸지 않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그렇게 2달쯤 지나고 나니까 낯이 익은 몇몇 분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월급을 모아서 결혼을 준비한다는 30대 청년도 있었고, 또 오늘 월급 받자마자 다 써버릴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돼요 라고는 40대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한 분은 작업 중에 작업을 등한히 해서 소홀히 해서 혼나고 나서 저에게 와서는 여기서 쫓겨나면 부모님 얼굴 볼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일터는 단순히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존감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 분은 제게 예쁜 안경을 자기 생일 때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뜻밖의 부탁에 당황해서 돈이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장애인 근로자가 그럴 때는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는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또 이분들은 저에게 남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종종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독립하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릴 그런 희망을 가진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꿈을 가능케 하는 것은 큰 돈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 속에서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국가 지원금이나 보조금보다는 그들에게 일할 만큼 보상도 크다는, 일하는 만큼 유리하다는 근로 여건이 우선될 때 그들의 꿈은 연그러지고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돕는 작업장 구성원들도 오늘 또 출근했고 또 하루의 일과에 집중하고 함께 웃고 농담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건이 허락하는 이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저 역시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자기 진단을 해봅니다. 자원봉사는 저에게 욕심과 이기심을 절제하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이런 나눔과 성장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5번입니다. 재난재해봉사단 박명신님. 지금 가장 빛나는 내가 되는 시간. 여러분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원봉사자로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원봉사자 박명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적 있으실까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요. 저는 20이 넘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아이를 출가시키고 일터에서도 물러났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늘 가족과 일터를 오가면서 바쁘게 살았는데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자원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려운 분들을 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까,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활동들이 계속 될수록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한 봉사는
동아구연 봉사였습니다. 직접 펜과 가위로 펠트지를 이용해서 교구를 만들고 대본을 외우고 준비물을 직접 챙기고 해서 어린이집에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처음에 제가 교구를 만들었을 때 어머, 나한테도 이런 재주가 있었네 하고 놀랐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뻤어요, 정말로. 그날 아이들 앞에서 제가 들려준 동화는 사자와 줄다리기였는데 제가 왜 버벅대죠? 떨려서요. 처음에는 진짜 목소리도 떨리고 손에서는 땀이 나고 등줄기에서는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이들 앞이지만 긴장이 되더라고요. 많이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화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고 또 그 아이들이 동화 속으로 쏙 빠져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차분해지면서 와,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원봉사의 맛을 알게 된 것이. 그 이후로 저는 재난재해봉사, 농촌 일손 돕기, 그리고 집수리 봉사, 행복동행, 그리고 야간에는 자율방범까지 해가면서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요 소리만 들리면 두말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낯을 많이 가리던 제가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아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할게요 하고 먼저 손을 드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요즘 엄마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웃고 있을 때 내 가족도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요. 저는 아직도 처음 자원봉사 카드 발급받았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는 봉사 20시간을 해야 카드가 발급이 됐었는데요. 그 20시간 채우기가 어찌나 어렵던지요. 하지만 지금은요. 1년에 수백 시간씩 봉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 처음의 마음처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는 제게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저를 더 나답게 해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저의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원봉사라는 문을 한번 두드리고 열어보세요. 제 경험상 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온 힘을 다하여 자원봉사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6번째 순서네요. 6번째 세종 신중년 가전세척 봉사단 이준희님, 곰팡이 에어컨을 맑은 공기로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신중년 가전분해 세척 봉사단에서 나온 이준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왜 한다 그랬을까요? 저는 매주 화요일 2시 세종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에어컨 세척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50대가 되면서 기술을 좀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매년 겨울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인테리어를 위한 타일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에어컨 세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는 에어컨 이전 설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술자의 삶을 시작하겠구나 했지만은 50대를 불러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불러주는 것도 허드렛 일만 시키지 실제적으로 기술을 전수해주고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중년 가전분해 세척 봉사단을 작년 5월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자 경로당에 가서 혼자서 분해하고 세척하고 다시 조립하는 일상적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는 세척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경로당이 500여 곳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첫째 주까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40여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상으로 보시면 10년이 넘게 걸리는 순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봉사단이 사실은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3년 전에 저희들 봉사단이 시작할 때는 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갔을 때도 10분 이상이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 8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오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 5분이고 간간히 오시는 분이 2, 3분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이 왜 다 빠지고 이러는 현상을 지금까지 본 결과 저는 어딘가에서 기술을 배우고 왔지만 대부분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기술도 배우고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현장 여건상으로 배울 수 있는 그 여건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단에서 꼭 필요한 것이 교육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공간이 있으면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봉사활동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어디선가 실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면 그분들이 봉사를 한다 그러면 경로당 순회도 빨리 될 것이고 세종 곳곳에 맑은 공기를 많이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도 그 공간을 위한 시작입니다. 저는 이 봉사단이 너무 좋습니다. 에어컨 세척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보시면 가끔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3월부터 12월 초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는 전국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종시에서 이 봉사단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봉사는 화요일 2시에서 하는 4시간의 봉사가 일주일을 일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누군가가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저는 어디든 찾아가고 어디든지 어떤 자리에든 서겠습니다. 화요일 2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번호 7번입니다. 세종장애인복지관 시민옹호가 이윤수님. 그들의 변화, 나의 변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는 작년 5월 세종시 복지관에서 시민옹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세종시 제1기 시민옹호가로 활동 중인 이윤순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민옹호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민옹호가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웃이자 봉사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옹호가로 활동하며 장애인들과 함께한 일상 속에서의 변화, 나의 변화, 그들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땐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실수할까 조심스럽기만 했고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작된 시민옹호가로서의 활동은 6주간 주 1회 자립활동과 자립활동을 떠나는 제주 2박 3일 캠프였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대부분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6주간의 자립활동은 시장도 가고 1일 여행도 하고 펜션에서 요리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세종시 정동체험마을에 갔을 때였어요. 체험마을에서 동물 먹이주기 체험 중 장애인 친구들은 으아 무서워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그러다 금방 동물들하고 눈을 마주치며 깔깔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장애인도 저렇게 크게 웃을 수 있구나.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에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6주가 지나고 드디어 제주 자립 캠프,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친구도 여행이 처음이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주에 도착해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애월이 근사한 펜션으로 이동했죠. 캠프는 장애인 친구들이 스스로 맛집을 찾고 길도 검색하며 여행을 하는 자립활동입니다. 시민 옹호가들은 그들 옆에서 지켜보며 도움이 필요할 때 아주 조금씩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서툴고 느리지만 스스로 해내는 모습, 서로 도와가며 웃는 모습에 장애인 자립은 절대 꿈이 아니구나. 머리가 띵했습니다. 3일 내내 함께 걷고 먹고 자고 노래하고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동안 하고팠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었답니다. 그저 우리 당연한 일상들이 이 친구들에겐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니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요즘도 제주 캠프의 추억으로 지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가고 싶답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은 자립훈련을 계속하는 친구도 있고 취업한 친구들도 있어요. 자립훈련으로 많은 친구들이 취업에 성공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바리스타가 꿈이었던 훈남 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갑자기 또 보고 싶네요. 그 후 저는 세종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자립 기능 향상 온 자립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여성 장애인분들과 함께 꾸준히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면 그분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 간다는 걸. 장애인과 함께한 자립활동은 제게도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나의 변화, 그들의 변화가 이제는 우리의 이웃까지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봉사자 여러분, 장애인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라봐 주세요. 만나면 도와드릴까요? 물어봐 주세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배려심.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옹호의 시작입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장애인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나도 자립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 참고번호 8번입니다. 학교 순찰 봉사단 임미성님. 봉사는 나를 다시 만나게 해준 시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임미성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주말부부이기도 합니다. 주말부부라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느라 늘 시간에 쫓기고 매일이 빠듯한 하루의 반복입니다. 그런 저도 봉사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 이웃 진로로 이어졌습니다. 무기력했던 일상 속에서 저는 봉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둘째 아이를 품에 안고 세종으로 이사온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기력했고 웃음도 나 자신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종이뽑기 봉사단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한 첫날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따뜻한 말들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나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이었지.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어울리고 소소한 나눔을 하면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하며 자신감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참여하게 되었어요. 학교 순찰 봉사단 활동을 하며 늦은 밤 귀가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한 10살쯤 돼 보인 아이가 제게 다가와 가방에서 과자와 사탕을 꺼내며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 작은 손에 들린 간식보다 그 아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더 따뜻했고, 그 순간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행복도시 동행위의 활동 중 사회복귀를 준비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을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집안은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했지만 우리는 묵묵히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세요. 1년 뒤 다시 찾은 그 집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분의 삶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사랑하는 활동은 와글와글 봉사단에서 행사장을 돌며 요술풍선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울던 아이가 풍선을 받고 웃는 걸 보면 아, 이게 봉사의 힘이구나 느꼈어요. 이렇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었고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 저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들을 공부했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용기를 내어 봉사를 시작해 보세요. 봉사는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내 안의 따뜻함을 다시 꺼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는 그 손길, 사실은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라 하다는 걸 여러분도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9번째 참가번호 9번 이영희님,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이자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닿아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봉사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받아본 경험 있으시죠? 그때의 따뜻함 아직도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저는 한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힘들었던 시절 수급자로 지내며 낯선 분들이 내민 따뜻한 손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율방범대 순찰이었습니다. 밤마다 골목을 돌며 동네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 어색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웃분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순찰 돌아주셔서 든든해요. 요즘은 밤길이 안 무서워요. 고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겨울이면 연탄을 나르고
틈틈이 환경미화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제 봉사는 제 일상이자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개미마을 언덕길 외딴 집에 연탄을 전해드리던 중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웃으며 일하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주는 사람이 되길 참 잘했구나. 봉사활동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제 일만으로 벅찼지만 이제는 주변을 더 살피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나눔이 사람을 바꾸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봉사는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제 삶을 그리고 세상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건네보세요. 그 손길 하나가 세상을 더 살만한 곳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봉사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기를요. 작은 나눔이 이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우리 마을과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세상의 자원봉사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발표자 앞은 모두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참고번호 1번부터 9번까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심사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회 각지에서 구석구석에서 세상을 바꾸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느라고 임명우 센터장님과 센터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9분들께서 5분씩 이렇게 울림 있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이 5천만 국민들한테 큰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세종시가 더욱 아름답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자인데 한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 성적 매길 때가 제일 힘듭니다. 다들 이쁜 그런 제자들인데 어떻게 서열을 정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오늘 그보다 더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고 계시고 또 사회에 해주시는 역할이 동등하게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9분들을 어떻게 서열을 매겨야 될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심사위원들한테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서 저희들이 열심히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또 몇 분은 시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의견이 합치가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고 또 쥐어뜯고 그러면서 결과물을 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고민해가지고 저런 거 결론을 이렇게 내렸구나. 그렇지만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구나. 모든 9분들이 다 대상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우수상 다정동 자율방범대 김복자 귀하는 2025년 세상을 바꾸는 시간 V 세종에서
세상의 희망과 감동을 담은 이야기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옥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세종장애인 보호작업장 강명철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세종 신중년 가전세척봉사단 이준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종장애인복지관 시민호가 이윤수님 축하드립니다. 자, 학교 순찰봉사단의 임미성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전 대한정십자사 대전 세종시자 이영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호명되지 않는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지 않은 세 분. 자, 대상 발표합니다. 대상은 축하합니다. 누굴까요? 삼성전기 사내봉사팀 DIY 봉사팀 박서영님 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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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희망을 축하합니다. 최우수상 받으신 분 그리고 정규민님 춤까지 주셨는데 최우수상 받으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세바시를 볼 때마다 가지는 꿈이 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자는 아니었지만 자원봉사자 관리자로 20년을 넘게 이곳에서 일했거든요. 그리고 저 발표를 들을 때마다 나의 서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리고 그 서사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건 5글자, 자원봉사자입니다. 제3보다 제3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23년을 오면서 힘들지 않았고요. 여러분 때문에 기뻤고 여러분 때문에 가슴 아픈 적도 많았습니다. 뭐 잘못해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더 해드리지 못해서. 하여간 23년의 발자취를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렇게 씩씩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관리자로서는. 그러나 제 가슴 안에는 제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그분들의 족적, 그리고 그분들의 흔적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곁에서 자원봉사자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삶의 전부는 70%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11회 세상을 바꾸는 시간 V 세종대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